안녕하세요.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의 숲해설가 안용주입니다.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에는 사시사철 푸르른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보기에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대나무는 사실 풀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나무와 풀을 구별할까요? 첫째, 나무는 살아있는 동안 해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풀은 한 번 꽃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대나무는 어떨까요? 대나무는 수십 년을 살지만 죽기 직전에 딱 한 번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나무는 해마다 줄기가 굵어집니다. 나무에게는 형성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풀은 한 번 자라고 나면 몇 년을 살든 더 이상 굵어지지 않습니다. 풀의 줄기에는 형성층이 없기 때문이지요. 대나무도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할 정도로 키가 쑥쑥 자라지만 한 번 자라고 나면 더 이상 굵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나무 줄기에도 형성층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무에게는 겨울눈이 있습니다. 나무는 여름부터 겨울눈을 준비하는데요. 이 속에는 이듬해 자랄 꽃과 잎 그리고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쪽동백나무 겨울눈, 물풀의나무, 백합나무, 물허리나무. 자세히 보면 겨울눈의 모양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겨울눈은 나무를 구별할 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풀은 한 번밖에 꽃을 피우지 않으니까 겨울눈이 없습니다. 대나무에게도 물론 겨울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나무를 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나무가 나무처럼 크고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산 윤선도님은 대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러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지금까지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의 유아숲지도사 달팽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봄의 꽃들 중에서 민들레를 가지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민들레 씨앗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이 민들레 꽃이 한 송이 같지만 수백 개가 같이 모여서 핀 꽃이랍니다. 이 씨앗들도 수백 개가 모인 마치 공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랍니다. 민들레 꽃은 아침이면 꽃을 이렇게 활짝 열고 저녁이면 꽃을 오므리고요. 비가 오면 씨앗이 꼭 끌어안고 있다가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날에 씨앗을 날려보낸답니다. 바람에. 먼저 이 실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요거를 다시 한번 요 끝에를 감아만 줍니다. 묶지 않아도 돼요. 감아만 이렇게 줘서 그리고 요 끝에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요 솔로 솔방울 솔로다가 솔잎으로다 만드는 걸로 이렇게 펼쳐서 붙이면 됩니다. 다음에 씨앗을 요 막근으로다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골판지를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꼭 민들레 꽃처럼 같은데 이런 휴지 봉도 이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찍어만 주면 민들레 씨앗입니다. 이거는 빨대를 또 그렇게 자른 건데요. 빨대도 이렇게 찍으면 또 다른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면봉으로다 가운데 10만 똑 찍으면 민들레 씨앗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민들레 씨앗이 수백 개가 모인 그 모습, 날아가기 전 모습이고요. 낮게 하나가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민들레 줄기로 부모님들 힘내시라고 사랑의 피리를 불어보겠습니다. 힘끄세요. 안녕하세요.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이화섭 지도사 참새입니다. 오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손유희와 실뜨기를 해볼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양손 주먹을 쥐고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빠르게 하고 조금 느리게 하다 보면 끝나는 부분에 가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한두 개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도 괜찮습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혹부리 영감님 옛날에 혹부리 영감님이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쓱싹 쓱싹 이 나무도 베고 쓱싹 쓱싹 저 나무도 베다가 그만 깜깜한 밤이 되고 말았어요. 혹부리 영감님이 어둡고 무서운 산속을 겨우겨우 빠져나오니 오두막 한 채가 보였어요. 그곳으로 들어갔더니 우하하하 나는 도깨비다. 영감님의 두 다리가 덜덜덜덜 떨렸어요. 영감님의 길쭉한 혹도 달달달달 떨렸어요. 혹을 본 도깨비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방망이로 뚝 떼어갔답니다. 지금까지 손유희와 실뜨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재미있답니다. 우리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머리에 뇌도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우리 여름이 되면 또 다시 만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의 숲해설가 옹달쌤이에요. 오늘은 우리 습지에 살고 있는 개구리와 도롱뇽 올챙이들을 만나볼 거예요. 올챙인데요. 이미 지난 3월 이른 봄에 알을 낳았어요. 올챙이 배는 하얗고 볼록해서 돌돌 말린 내장이 다 보이지요. 마치 지문 같지 않나요? 올챙이는 물풀과 이끼를 먹고 사는데 물풀 속의 섬유질을 소화하기 위해 내장이 아주 길지요. 나중에 개구리가 되면 식성도 육식성으로 바뀌어서 내장이 짧아져요. 한개구리 올챙이가 먼저 이 웅덩이에서 살다가 떠나면 무당개구리와 옹개구리가 이 웅덩이를 찾아와요. 그리고 곧이어 청개구리와 참개구리도 알을 낳기 위해 오죠.
왜 그럴까요? 만약 이 작은 웅덩이에 모든 개구리가 한꺼번에 와서 알을 낳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이 웅덩이는 너무 많은 수의 올챙이들 때문에 비좁아서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개구리들은 순서를 정해 차례차례 이 웅덩이에 알을 낳아요. 순서를 잘 지킨 덕분에 모두 무사히 살아갈 수 있지요. 지금 들리시죠? 5단 개구리 울음소리예요. 개구리는 보통 수컷이 암컷을 부르기 위해 소리를 내요. 개구리 올챙이는 뒷다리가 먼저 나와요. 개구리는 천적이 나타나면 긴 뒷다리를 접었다가 펴면서 펄쩍 뛰어 달아나요. 그래서 생존에 중요한 뒷다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도롱뇽은 뒷다리가 먼저 나오는 개구리와는 달리 앞다리가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도롱뇽도 위험에 빠지면 재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도롱뇽은 개구리처럼 폴짝 뛰어 달아나지 못하고 앞발을 이용해서 마구 달려가야 해요. 그래서 앞발이 정말 중요해요. 도망가자 하는 이유는 같은데 방법은 각자 다르네요. 개구리는 개구리처럼, 도롱뇽은 도롱뇽처럼, 숲속의 생물들은 모두 누구처럼이 아니라 자기처럼 살아간답니다. 물속에서도 살고 물 밖에서도 사는 동물을 양서류라고 해요. 물속과 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서 산다는 뜻이지요. 양서류에게는 이런 물속 서식지가 아주 중요해요. 실제 몇 년 사이에 개구리들의 개체수는 거의 절반이 넘게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그들이 살아갈 서식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이곳의 개구리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개구리가 좀 좋아지셨나요? 내년 봄에도 개구리들이 이곳을 잊지 않고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